예, 북한과 미국의 양보 없는 대치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안보 위기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사퇴를 거부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거취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북한과 미국 사실상 치킨 게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사일 관련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는데 어제 NSC를 앞두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이런 정도의 지시를 했습니다. 가급적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대통령이 말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또 침묵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극단적인 그 지도자들, 이 북한의 저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 지금 말폭탄 전쟁을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도 높게 심지어는 미국 그 민주당에서 말 좀 이제 그만하게 자주 좀 시켜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세게, 그래서 미국 국민들조차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할 만큼 세게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 양자 관계에서 현재 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NSC를 통해서 모든 이 그 대책을 다 강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은 다 취하라. 결국 그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 지키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들이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태세 갖출 것도 갖추고.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하고 한 40분 넘게 통화해서 구체적인 그 하나하나의 그 대비책들까지 다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치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분위기가 일부에서 있는데 대단히 그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말들도 그러지 좀 아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도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주변 사강 대사를 빨리 인선을 해서 임명을 해서 그 뭐 특사는 보내기 어렵다면 뭐 대사를 빨리 인선해서 지금 꼬인 관계, 외교 관계를 풀어서 이 경제 국면을 빨리 풀어놔야 된다. 이런 뭐 지적이 나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체주의 국가는 대내적인 어떤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아주 좋은 지금 국면으로서 북한의 내부를 결속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대남 그리고 미국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위상 그런 것들을 지금 국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독재 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이고 이것이 지금 북한이 잘 이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제도적인 힘으로써 이것을 추스려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안보 국면에서는 이것이 전혀 저는 다른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무거운 이런 지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미사일과 핵은 지금 현실적인 어떤 우리 안보 위협으로 도래했고 특히 아무리 SNS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실시간적으로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전시회나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안보의 최고 컨트롤 타워는 우리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할 겁니다. 하나는 자, 이것을 안보 불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조성을 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도 여기 일정 부분 혼란스러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대통령이 현실적인 어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안심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어떤 그런 강한 리더십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예.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국민이 오더라도 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예. 강한 자신감 예.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심어준다고 봤을 때 이제는 사강대사를 임명을 하든지 예. 아니면 특사를 보내는 데서 예. 결국은 독일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전시에 보면 외교적인 것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것이 그렇죠. 아니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앞에 저는 나서야 될 때다. 그렇게 예. 저는 보고 그와 똑같은 반열에서 사강대사로 빨리 조속히 임명을 해서 이것이 전쟁이 일촉즉발로 가든지 예. 아니면 외교전으로 가서 결국은 전쟁이 없이 이것이 어떤 타협으로 예. 이 국면이 없어질지 그것은 아직은 단언할 수 없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예. 이것을 국민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예.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관련해서 사드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 뭐 국방 안보 문제지만 우리 네. 저기 지역민들, 성주 지역민들하고 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뭐 전자파 측정, 현장 점검 관련해서 이제 실시를 하려다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네. 주민들할지 일부 단체의 반대는 이미 예견됐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 사드 나머지 기술 그 4기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네.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가 결국 지지부진,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하든 안 하든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되는 상황이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지금 여론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헌법적인 권력 구조를 할 때 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가 남과 북이 분단됐고 우리가 언젠가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안보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이 강한 지도력으로 해서 이것을 돌파하라. 그래서 내각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제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대통령의 강한 지도 어떤 안보와 관련해서 예. 결단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때 국민들한테 유세할 때 사드는 근본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 도발로 인해서 수차례 7차례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이것을 번복해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대통령께서 언급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안보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적정 분열이 일어나고 예. 특히 이것이 사드 문제가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로 또 가기 때문에 예. 이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기서 본인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물론 예. 절차적인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이 국면에서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드 배치 완료 예. 이런 것들은 강하게 저는 알겠습니다. 하셔야 된다고 예. 봅니다. 지금 이 국면이 그때 이 사기를 추가로 배치를 지시하신 이 국면 아니겠습니까? IRDM급 이른바 화성 12호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금 이제 가지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이 말폭탄을 벌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는 가운데인데. 결국 지금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어제는 뭐 사실 또 기후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헬기도 예. 접근이 어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제 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또 정부의 몫이거든요. 예.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이 빠른 시일 안에 예, 접점을 예. 찾아내는 것이 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안보가 위협받지 않았으면 예. 지금 이런 더군다나 이 비상 상황에서 더 필요성이 알겠습니다. 더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그 그렇게 문재인 갈 정- 거라고 네. 봅니다. 예. 분명히 좀 쉽지 않은 문제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예. 자, 과거 행정 논란으로 과학계와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어제 언론에 나와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박 본부장을 사실상 지키는 그런 뉘앙스의 브리핑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가 나오죠. 자, 과연 끝까지 지키겠다는 건가?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인지 아니면 어떤 사퇴를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장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장관 임명 여러 가지 임명직 임명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 보면 일단은 임명하면 그것을 철수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임명권과 면직권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적어도 지금까지 봐서는 일단 임명하면 그대로 끌고 가. 특히 장관 같은 경우도 5대 비리에 이미 들어 있어도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 물론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뭐 몇 개의 어떤 강요는 그렇게 임명 자진 사퇴를 했지만 여기서 저는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관 임명 때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다. 이래서 여론을 통해서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청와대에 저는 지금 실질적인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사면 초과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과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이 상당히 지금 특히 이제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사죄 이런 것들에서 나타났듯이 과거에 어떤 논문 조작과 관련된 그때 당시에 황금박쥐라고 그랬죠. 황우석, 김병준, 박기영, 진대재 뭐 이런 어떤 황우석 사태로 대변되는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시민단체가 여기에 상당히 지금 반대하고 있고 특히 야당 중에서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반대를 하면 낙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 이런 사면 초과했을 때 대통령이 과거 참모정부 때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성과를 과학기술계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이 사면 초과적인 어떤 국민적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대통령이 끌고 갈 수가 있을지 이것은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볼 것이다. 결국은 어제 입장 발표, 특히 청와대 브리핑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말까지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도 뭐 여론 추이나 또 좀 더 면밀하게 논의하고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한번 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볼 검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잠깐 야당 쪽에서 이 박기영 본부장이 거취와 관련해서 오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들려주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 때처럼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감싸거나 두둔하지 말고 눈과 귀를 열고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어제 구국의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제 박 씨에게는 공과 화가 있다는 등 구구절절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상에 공과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화가 있을 것입니다. 승마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는 청와대는 박 씨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과학 기술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와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청와대조차도 어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죄송하면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죄송하지만은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져서 어디에서 이런 자신과 오만이 나오는 건지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 추천권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 예를 들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장관이 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추천했다면 장관을 해임 건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현님. 참 이게 인사에서 적재적소가 있고 또 검증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제자리를 차지했다 해도 그 사람이 과연 허물은 없는지 해서 이제 그 책임질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장관급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차관급입니다. 사실 그 경험을 중요시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게 R&D 자금 20조를 씁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설계돼서 기획을 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은 그 활동을 통해서 성과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이 과학기술의 혁신 속도가 발전 속도가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그때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시켜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각부에 그냥 나눠서 n분의 1로 나눠서 샥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모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 역할을 맡기는데 새롭게 지금 새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었지 않습니까? 새롭게 정부가 구성이 돼서 새롭게 이렇게 기구를 다시 또 재설계하는데 그러면 그때 해서 성과를 냈던 박기영 보좌관만큼 그 경험과 능력을 입증받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황운석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의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가 있다면은 이 정부 정책 어마어마한 그 R&D 자금을 집행하고 집행하고 배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는데 저만한 능력과 또 저만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실제로 그 일을 처음 기획했고 입안을 했고 집행까지 한 사람이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지금까지 청문회 과정 쭉 봤습니다마는 그 과가 없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런 점에서 한번 그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본다고 했으니까 청와대 고민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3파전인 줄 알았던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최고위원 나간다고 그랬는데.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 세 분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구성한다 이랬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이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죠. 뭐 그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안철수 대표하고 연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뭐 이 선의의 경쟁자 관계로서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이 2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로 이 배분 과정에서 이 복잡한 문제가 좀 있었는지 그럴 바에야 당 대표 나가는 게 더 낫겠고 또 중간에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결선 투표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이 선거 전략, 선거 공학적 접근을 한 것 아닌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당의 경선에는 저는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등판을 했다는 건데 저는 딱 두 가지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전국당이냐 지역당이냐 이 구도가 형성이 돼서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안철수, 이현주 편과 그리고 호남을 먼저 해서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견제해서 호전해서 이기자 하는 정동영, 천정배 이 두 세력이 결국은 하나 단일화하지 않겠습니까? 단일화해서 결국은 안철수라든가 정동영, 천정배 중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과거에 40대 기술원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어떤 재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주 구도로서는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또 다른 변수가 생겼네요. 지금까지 서가본 점유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